안녕하세요. 성상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이 바이오주에 관한 특별한 이슈들 또는 특징주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셀트리온에 관해서 올려드렸고요.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유럽 진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재고요. 셀트리온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그룹의 전체적인 큰 성장을 기원합니다. 또한 셀리버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셀리버리 주가가 좀 좋죠. 제가 셀리버리를 요새 중요한 이슈들이 자꾸 나와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3일 전에 18%, 다음날 18%, 또 그 다음날 어제는 3%대 올라갔다 온 이런 좋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주가가 반응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셀리버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발표에 주가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MBN 내외경제 TV고요. 이렇게 홈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 ICP-NI 임상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이 셀리버리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ICP-NI가 내재 면역기를 형성시키면서 면역 폭풍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염증성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중증 및 위중증 환자 대상 면역요법 치료제로서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홈페이지를 잠깐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글들이 있고, 물론 셀리버를 홍보한다거나 절대 뭐 이 치료제를 홍보하는 이런 영상이 아니고요. 셀리버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질문에 관련한 답변이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및 ICP나 임상 관련에 대한 안내 내용인데, 미국, 영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많이 줄었다가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다시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근간에 가장 이슈가 돼 있는 게 바로 파이자, 머크사 이런 전 세계적인 빅파마 그룹들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입니다. 과연 이런 이 치료제 개발이 코로나의 감염병의 종식인지, 그리고 파이자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이 치료제 개발 업체들과 이럴 때 진짜로 큰 악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및 화이자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각국이 백신 투여를 높이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다시 증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영국 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미국 제약사지 화이자가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률을 포함한 입원율을 89%까지 감소시키는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개발했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앞서 머크는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고, 화이자의 것이 머크의 치료제보다 효능이 좋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좀 안 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 전체도 크게 조정받았다는 이런 유형의 글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과연 이런 화이자나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완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더 이상의 치료제 개발은 과연 의미가 없는 걸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체 내에서 증식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억제하는 방식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투약해야 하는 입원율이 89% 감소하고 5일 내에 투여 시는 85% 감소합니다. 또한 이 화이자 측이 밝힌 입원율 89% 감소, 이 효과는 위약투여권 입원율 7% 대비 결과적, 위약투여권의 입원율 자체가 7%란 낮은 수치는 다시 말해 팍스로비드가 경구용 치료제라는 특성상 경증 혹은 무증상 환자에게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감염 후 증식된 바이러스에 의해 증상이 심각한 중증 및 위중증 환자에서는 치료 효능 검증이 안 된 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당사에서의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최종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코로나 치료제는 항암 치료제처럼 증상 악화 단계에 따라 처방되는 치료제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코로나 치료제 시장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보통 암 환자분들이나 이제 암세포들도 증식 여부에 따라서 경증, 중증, 즉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에 따른 각각의 치료제가 다 틀리듯이 역시 코로나 치료제도 이렇게 환자분들에 따라서 세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세분화에 따른 이제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셀리버리 측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게 바로 그런 쪽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머크사의 경구액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가 한 사람당 93만 원가량의 비용으로 논란이 있었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또한 84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료제가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널리 쓰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셀리버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ICP-NI죠. 자, 코로나19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강력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면역 폭풍 및 폐혈증에 이르게 되고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동반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이런 지역사회 감염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ICP-NI가 우리 몸의 내재 면역제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면역 폭풍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염증성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는 중증 및 위중증 환자 대상 면역요법 치료제로서 개발되고 있고, 해외 공인기관에서 영장류 시험 중증 감염 그룹 바이러스 91% 감소, 무증상 그룹 98% 감소를 통해 그 치료 효능이 여러 번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독성 시험을 통해 양리 농도의 무독성을 증명하여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ICP-IN에 실속한 글로벌 임상 시험 및 라이센싱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시험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머크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에 ICP-NI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최근에 진행한 바이오 재팬 및 바이오 유럽 비즈니스 미팅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역 치료제로서 ICP-NI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우려보다는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고, 당사의 TSD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CP-NI의 코로나 치료제 기전 및 임상 시험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는 제약사들이 다수 있고, 실제 몇몇 제약사들과는 공동 개발과 지역 판권 라이센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셀리버리 측의 노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좋은 기사들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셀리버리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해주고 있죠. 사실 꽤 오랫동안 많이 밀렸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1월 달에 거의 9,000원짜리가 이렇게 20만 원 가까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꽤 크게 기대를 받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부침을 겪고 주가가 거의 대바닥권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만 반등해주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서 11월 달을 기준으로 좀 많이 돌아나가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최저점 43,000원을 찍은 후에 다음날부터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주었죠. 셀리버리의 갖고의 노력으로 주가들이 좀 많이 살아나서 혹시 많이 물리셨거나 좀 큰 손실에 있는 개인 주주분들이 크게 다시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일상 승인 소식이 있죠. 이제 과학 전문 기자님의 글인데, 자, 조선일보 이영환 과학 전문 기자님의 글입니다. 현대바이오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바이오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흡입 물질인 CPCOV03, 자, 성분명은 니콜로마사이드라고 합니다.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서 승인받았다고 10일 어제 밝혔죠. CPCOV03은 구충제로 쓰이는 니클로마사이드로 만든 치료제 흡입 물질로 흡수율과 혈중 약물 농도 유지 시간을 개선한 계량신약 흡입 물질이라고 합니다. 대웅제약과 시엠팜도 같은 성분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이 회사는 니클로마사이드 성분을 하루 2회 투여하는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로 개량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셀리버리는 그 3일 동안 많은 반등을 해줬는데, 현대바이오의 이 차트를 좀 보면, 일단 장기적으로 추세를 알려주는 월봉의 차트인데, 계속 이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받은 기대감을 거의 많은 부분을 다 토해냈고, 많이 겨우 하향하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고 돌아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번 달에 꼬리가 달았다는 얘기는 저점을 지키고 돌아나가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주봉의 차트를 보면, 자, 저번 주에 이렇게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양봉이 하나 떴는데, 이렇게 추세 전환이 캔들이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상향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5교주선 같은 거 돌파 한차, 그리고 임상 실험에 대한 이런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봉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긴 했지만 완벽하게 21선을 돌파하고 돌아 나가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돌파하다가 실패했는데 결국 임상 실험을 하는 회사들은 임상의 많은 반영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로 잘 나와서 그동안 현대바이오 같은 주가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꼭 돌아가 나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